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업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요. 개인 기업의 자본은 크게 우리가 복잡할 내용이 없어요. 근데 법인 기업 가면 이제 자본이 좀 복잡해지는데, 먼저 보시면 자본금 계정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산에서 뭘 차감하면 부채를 차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자본이라고 하고 이 자본은 소유주의 몫이다, 주주의 몫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과 관련된 거에서 먼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큼이 액면 금액만큼을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 기업의 특성상 이제 본인의 자금을 넣어놓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중에 이제 그 회계 기간 중에 개인의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의 돈을 가져가는 거긴 하지만 자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금을 기중에 막 빼는 붕괴를 하지는 않고요. 기중에는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업에 현금이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출자할 땐 자본금 100이 되는 거고요. 기중에 개인 목적으로 20원을 가져갔다. 그럼 현금이 20원이 나갔는데 20원만큼 뭐가 감소되는 거냐면 인출금이라고 하는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출금의 성격은 자본금이랑 동일한데 뭐예요? 임시 계정인 거예요. 기중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결산 시에는 인출금이 임시 계정이니까 장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인출금을 어떻게 해주면서 장부에서 지워주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붕괴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붕괴. 그래서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의 증감 변화를 인출금 계정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기중의 회계 처리 계정이다. 그래서 사업 개시할 때는 자본금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기중에 A가 기업주가 1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그러면 인출금 100만 원 처리를 하고 또 가져갔다 또 다시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인출금이 얼마? 50만 원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의 증가. 자, 우리 인출금 계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을 감소시켰다가 그쵸? 50만 원을 다시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감소시켰다, 증가시켰어요. 지금 인출금 잔액에 지금 차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차변에 있는 걸 어디로 보내고? 대변으로 정리해 줍니다. 대변으로 얼마를? 50만 원을 정리하면서 인출금 계정은 어떻게 되고? 없애주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자본금의 감소라는 겁니다. 즉 인출금 계정이 100만 원 감소했다, 50만 원 증가시켜놨는데 이 감소분 50만 원은 실질적인 자본금의 감소라고 정리를 결산일 기준으로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인출금의 정리라고 보시고, 요거는 우리 몇 번 결산 이론 실기할 때 같이 해보면 더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본금의 개념, 인출금의 개념, 우리 개인 기업에서의 자본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수익과 비용을 하면서 우리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정이 정리가 되면 자본의 증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가 사와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대리점이에요.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우리 판매한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대 팔았다. 외제차를. 그럼 1억이다. 근데 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6천이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4천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 회사의 마진율이 되는 건데, 또 한국에 와가지고 팔려면 광고도 해야 되고, 또 한국 직원들 모두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2천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2천이.
그런데 이자 수익이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을 처분했던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이자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기부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빼주면 세금 내기 전에 이 개인 기업이니까 소득세라고 냈고 세금을 내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된 이러한 비용이나 수익이 영업 활동과 관련되었는지 관련되어 있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우리 아까 뭐라고 썼습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썼는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료가 바로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은행이에요. 은행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출해준,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받는 것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의 개념은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매출액이냐 영업외 수익이냐로 나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매출 수익 이외의 영업외 수익에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받는 거, 임대료는 우리가 빌려주고 받는 이익,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을 때 이익, 평가했을 때도 우리가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미실현 이익이어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시에 뭐 해본 거예요? 평가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100달러에 수출을 했는데 수출할 때는 환율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이 얼마였고 10만 원이고 외상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금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외화 자산이죠. 달러 자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결산 시에 요즘 환율 보니까 얼마더라? 달러가 1,100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1,000원으로 계산했었는데 요즘은 결산 시에는 보니까 1,100원이니까 이 100원의 이익을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0,000원이 더 증가하죠. 왜냐면 100원에 대한 100달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내가 뭐 해봤더니 결산 시에 평가해봤더니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익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화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이니까 환율이 증가하면 이익이 나는 거고 외화 부채인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외환 차익은 실질적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실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결산 시였는데 내가 외상 매출금을 이번에 회수했는데 달러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1,100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10만 원 회수했다. 그런데 들어온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11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서요. 그럼 10,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환산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외환차익이라고 써죠. 외환차익. 그러니까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자산이나 부채가 회수되거나 지급됐을 때 발생되는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결산일 기준에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리고 앞서 우리 자산수중이익, 우리가 주주가 토지를 기증하였다. 그러면 자산수중이익, 아니면 채권자가 우리의 채무를, 부채를 경감시켜줬다. 그러면 채무면제이익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게 수익 계정이라고 하면 이제 비용 계정도 살펴보면 우리 상품 매출 원가 기억나십니까? 상품 매출 원가는 우리가 판매 목적의 상품이 판매분에 대해서 우리 매출 원가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T 계정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앞으로 문제 풀 때나 그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상품 원래 있던 뭐가 있었고 기초 재고가 있었고 단기에 뭐 합니까? 매입합니다. 단기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환입이죠. 매입 환출이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을 뭐 해준 거? 차감해 준 거. 그러면 요거에서 판매되지 않은 기말 재고를 뭐 하면? 차감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라는 거죠. 요 그림.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의 단기 상품 매입액을 합산한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뭐 함으로써? 차감함으로써 매출 원가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 재고 자산 공부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 평가하는 거, 그래서 수량 체크하고 단가 체크하는 거 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고요. 자, 우리 비용이 이 판매와 관리와 관련된 거는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매비 관리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급여, 퇴직급여, 직원들의 어떠한 작업모, 작업화 이런 것도 복리후생비, 근로환경 처우 개선, 그쵸? 임차료, 사무실 빌린 거죠? 임차료, 접대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비, 감가상각비, 여기서의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사용에 따른 거, 무형자산 상각비도 있고요. 생각공과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는 개발 단계에 들어섰지만 개발비가 되지 못한 슬픈 아이들, 그쵸? 그리고 대손상업비는 뭐예요?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시의 비용 처리. 자, 이번에는 영업의 비용하고 구분하십니다.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의 차이는 아주 큰 거예요.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 영업의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 이자 비용, 조금 전에 봤던 기타의 대손상업비, 조금 전에 봤던 대손상업비와 기타의 대손상업비의 차이는 뭡니까? 이 대손상업비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매출채권. 누구?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과 관련된 게 대손상업비죠. 근데 기타의 대손상업비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마찬가지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기억나세요? 뭐예요? 우리 수량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 세어본 거랑 장부상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얘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거였죠? 비정상적인 거. 앞서 봤던 외환차익, 외화환산 이익하고 비슷하게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자산이면 외화, 자산이면 환율이 떨어지면, 그쵸? 가지고 있던 금액을 다 회수 못하니까 외환차 손이 발생할 거고 부채를 더 갚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외화 자산이 있는지 부채가 있는지에 따라서 환율의 증감 변화가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화 환산 손실을 언제? 결산 시에 우리가 평가하는 계정이다. 자, 영업의 비용에 또 기부금도 있네요. 여러분 기부금 뭡니까? 네. 자, 접대비랑 상이한 점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곳에 준 거는 접대비지만 사업과 무관한 곳에 준 거는 우리가 기부금으로 영업외 비용에 해당된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정리 내용, 구조를 파악하는 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차감해주고, 판관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영업이익 계산해주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더하기 빼기 해줘서 단기순이익 구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구조에 우리 그 뼈대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개정 과목들에 대한 이해, 이 개정 과목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분계 문제를 연습하면 쉽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이론과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